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1페이지요. 맞죠? 농지법 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농지라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농지는 지목을 갖고서 따지지 않아요. 실제로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 그냥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농지예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이용되면 뭐라는 거예요? 농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 위에 있는 농지 개량시설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돼요. 근데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입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뭐 돼요? 제외돼. 그럼 요거를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라면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되는 거고, 전답 가수원이 아니래도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용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인데 형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즉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야산이죠. 야산이 있는데 거기에 밤나무 같은 거 막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근데 재배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재배 의사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초지예요. 초지는 초지예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초지는 산지다 아니다? 아니다. 초지는 초지다. 됐어요? 그래서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만약에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기간이 2년인 과수원은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라고. 전답 가수원이면 그냥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됐어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하면 뭐가 된다고. 다행이네. 작년에 시험 안 봐서. 다행이에요. 자, 요번에는 농업인이에요. 무슨 인이요?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뭐라는 거예요?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개인이 있죠? 그 자가 누구라고요? 농업인. 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 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에요. 됐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1년 중 80일을 농작물 경작을 하는 자는 농업인이 아니다. 오예요, X예요? X지. 1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3000제곱미터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거기에서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하면 뭐가 된다고요? 농업인이라고. 그 사람이 80일을 농업을 하든 뭐 하든 농작물을 경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농업인이 되고. 됐어요?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뭐가 된다고요? 농업인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문제가 심각하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이 되고요. 1년 중 며칠 이상을 120일 이상을 무슨 업? 축산업. 축산업에 종사할 때는 1년 중 며칠 이상을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농업인.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연간 판매액이면 1년간 판매액이죠. 그게 얼마 이상이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농지하고 농업인 섞어서 문제를 냈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자, 자연인은 농업인이고 법에 의해서 사람 취급받는 게 법인이죠. 그래서 농업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농업법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면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 요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누구면? 농업인이면 농업회사 법인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3분의 1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는 농업 경영입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거기에 자기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농업 경영. 즉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농업 경영.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위탁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경영이요? 위탁 경영은 자신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농업을 영위하는 게 위탁 경영이겠죠. 대신 제3자에게 위탁 경영을 한다는 건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뭐를 지급하고요? 보수를 지급하고 자기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줘서 경영하는 농업 경영을 무슨 경영이라고 한다고요? 위탁 경영. 근데 이 농지에 대한 임대차라는 것도 있어요. 임대차는 민법 시간에 배우죠? 예. 자신의 토지를, 농지를 제3자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제3자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대신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차임을 받고, 차임을 받고 자신의 농지를 제3자에게 넘겨서 그 자가 농사 짓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 그러면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의 차이는, 위탁 경영은 보수를 지급하고 위탁해서 농업 경영하는 거죠. 그러면 위탁 경영은 위탁 경영을 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만약에 거기에서 위탁 경영한 자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산물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농지 주인이 가져가고, 농지의 주인은 위탁 경영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월급을 준다고. 됐어요? 근데 임대차는 임대차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생산물 나오겠죠? 생산물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임차인이 가져가고, 그쵸? 농지의 소유자는 뭐를 받는 거예요? 차임, 월급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탁 경영은 농지의 소유와 관련이 돼 있고, 뭐와 관련돼 있고요? 소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농지의 이용과 관련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농지의 전용이에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의 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한다고요? 금지시켜 놓는다고요? 금지시켜 놓고 이렇게 농지를 전용하려면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서 해. 그게 농지 전용 허가예요. 근데 누구한테 허가 받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장이라는 거예요. 장관님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그게 그 농업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면 허가받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요? 신고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항상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고요. 됐죠? 농지를 전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처럼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한다고요? 협의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농장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잘 알아두면 되고요. 이번에는 농지의 소유와 관련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농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소유예요.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소유해야 합니까? 원칙. 농지는 자기의 뭐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원칙은 농지의 소유는 원칙 자기의 뭐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이 뭐라 그랬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게 농업 경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 지자체라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학교 등이 실습지, 시험지, 연구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죠? 뭐로 쓴다고요?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취미 영농이라고 그래요. 취미 영농.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 생활로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이 농업인이셨어요. 농사를 지셨어.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농지를 제가 상속받죠. 근데 저는 지금 농업 경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도 그 상속 농지라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8년에 동그라미 치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예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했어요. 근데 그 자가 뭐 한대요? 이농한대. 이농한다는 게 뭐예요? 농촌을 떠난다는 거죠. 농사 안 짓는다는 거죠. 이제 농업 경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을 할 때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6번은 2회 이상 유찰된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때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해서 농협에다가 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저는 5천만 원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러면
농협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그 저당권을 기반으로 경매를 실시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매를 실시했는데 지금 한 번 실시를 했는데 낙찰자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경매를 했는데 재경매를 실시했는데 또 낙찰자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농지는 경매를 통해서도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서 2회 이상 유찰된 그 담보 농지를 누가요? 농협이 그냥 경락받는 거 있죠? 그럴 때도 농협은 농업 경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회 이상 유찰된 담보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죠. 농지 전용이라는 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럴 때도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죠. 즉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지를 소유한 자도 농업 경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를 수용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금 수용한 거죠. 그럴 때도 그자는 수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수용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역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잘 알아둬야 돼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야 되는데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이 농지법의 출발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이번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거 나오죠? 예, 가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요. 농지를 뭐 하고자 하는 자요? 취득하려는 자. 그럼 보면 농지를 뭐 하고자 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농지를 취득한다는 얘기는 농지를 소유하겠다는 얘기죠. 이 자는 어떤 자여야 돼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여야죠.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내가 나의 농업 경영에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라는 걸 입증시켜야 돼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뭐해서 작성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농업 경영에 이렇게 이용할 생각이니까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농취증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청하냐면 시구 읍면장. 누구한테?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라 이런 얘기예요. 읍면장이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니까요? 읍면장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군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취증의 발급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구 읍면장. 그러면 보겠어요. 지금 이 농취증 제도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렇게 이용할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라는 거예요? 농취증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농지에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라는 거예요? 농취증 제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예외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런 경우로서 투기의 염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면 굳이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투기 염려가 없다는 얘기는 공법에서 믿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주체죠. 행정주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 얘기죠. 농지 전용을 하는데, 농지를 전용하는데 국가 지자체가 전용할 때는 허가받으라고요, 신고하라고요, 협의하라고요? 협의. 그러면 똑같은 거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누가 한 거니까? 국가 지자체가 한 거니까 발급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요? 법률 규정. 그래서 사법상 법률 규정 갑니다. 민법상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믿는 거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법상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뭔 속이요? 상속. 상속이 뭔지 알죠? 자연인은 상속. 됐죠? 그 다음에 법인이라면 상속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합병이에요, 합병. 법인이라면 뭐라고요? 합병. 자, 농업인이라면 상속. 법인이라면 합병. 이거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이번에는 2회 이상 유찰된 담보농지 취득하는 경우 아까 설명해 줬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봐요.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민법에서는 경매라고 얘기해. 경매도 법률 규정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럴 때도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 농지도 누가?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거를 취득해야 되니까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을 때도 원칙은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몇 회 이상 유찰됐다고요? 2회 이상 유찰된 담보농지를 취득할 때는 투기 염려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유농지를 분할하는 거죠. 무슨 농지요? 공유농지. 공유농지라는 게 뭐예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는 얘기죠. 공유. 민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동 소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럼 하나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공동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유 농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분할한다는 거예요. 공유 농지를 뭐 한다고요? 분할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별로 해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거를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분별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니까 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법률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있죠? 이럴 때도 믿으니까, 자,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건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죠?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투기의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못 믿으면, 투기의 염려가 없으면 정말 그 목적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나요? 농지증 발급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의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으면 농지증은 발급 받아야 돼요. 다만 농사 지을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가보면 농지 전용 있죠? 농지를 전용합니다. 근데 자, 믿을 수 없으니까 허가받고 생활과 관련된 건 신고하라고 하는 거죠. 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허가 신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해요. 다만 농사 지을 목적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 학교 믿어요, 못 믿어요? 학교 믿어요, 못 믿어요? 학교 뭘 믿어? 본인들 얼마든지 믿으세요. 공법에서 믿는 건 여기 써 있잖아. 공법에서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누구? 법률 규정, 공익. 이거 외에는 공법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의 믿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법에서 믿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국가, 지자체, 법률 규정, 공익. 이것만 공법은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닌 사람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학교가 실습지로 쓴대요. 학교가 뭐로 쓴대요? 실습지로 쓴대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 실습지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발급 받으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받으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돼요? 됐어요? 다만 얘는 실습지로 쓰는 거니까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요. 주말 체험 영농 한대요. 농지 소유할 수 있죠? 하지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요.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이 누가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대요. 농지증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안 받아? 못 믿으면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 됐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믿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농업인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됐어요? 괜찮아.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요,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작성해서 발급 신청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합니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자들은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이자들이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발급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야 된다고요? 받아야 되고요. 이럴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게 원칙이다.
됐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로서 믿는 자라면, 됐어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됐어요? 무조건 되고 못 믿는 자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못 믿는 자면 받아요.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면,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면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됐어요?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업 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서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급을 신청하면 시구 읍면장은 이 농업 경영계획서에서 적힌 대로 이자가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서 며칠 내에 4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4일 이내에 농지증을 발급해줘야 돼요. 단 이 경우죠. 농업 경영계획서에 작성 없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거죠. 이 사람이 이 전용한 목적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 학교가 실습지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자들이 주말 체험 용농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는 며칠 안에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예요.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농지증도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농지의 소유는 원칙,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 더 갑니다. 자, 원래 농지를 이런 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죠. 근데 이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슨 사유 없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가 실습지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실습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뭐 하라고요?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됐어요? 자, 보세요. 이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밤사이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정당한 사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내 몸 치레하니라고, 병 치레하니라고 농사를 못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정당해요. 됐어요? 내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니라고 군대 가는 동안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 정당해요.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니면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나라 일 봐야죠. 정당한 사유예요.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이자는 처분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근데 이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죠. 학교가 실습지로 써야 돼. 학교가 실습지로 써야 되는데
학교가 아파서 병치레한이라고 실습지를 못 씁니다. 이게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안 정당한 거죠. 학교가 군대 가갖고, 나 군대가 아니라고 학교가 국회의원이 돼갖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한 자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처분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또 하나 들죠. 농지 전용의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자들은 이 허가나 신고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전용 목적 있죠?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 자들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2년 안에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2년 안에 내가 뭐 전용 목적의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군대를 가서요. 이거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용 목적 사업은 그자가 누구 시키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됐나요? 자,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질병 치료 때문에 질병 치료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질병을 치료해야 됐기 때문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해요, X예요? X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당한 사유는 어디에만? 농업 경영을 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징집에 의해서, 징집이라는 게 군대 간다는 얘기죠. 징집됨에 따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오해요, X예요? 오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으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처분 의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있죠? 그날로부터 스스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처분하면 돼요. 스스로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스스로 처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처분하라고 뭐를 내린다고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됐나요? 근데 이자가 6개월 안에도 처분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가지예요. 이런 싸가지. 자, 그래서 처분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이요?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그 농지 가액 있죠? 농지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겨서 처분을 하지 않고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처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농지가액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20% 맞았어요. 근데도 내가 이행을 안 했어요.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20% 맞고. 그럼 이렇게 몇 년? 5년 정도 이행강제금 계속 맞으면 됐어요?
농지 날아가는 거죠. 농지 가격 다 이행강제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안 받으려면. 그래서 이자가 처분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내 농지 좀 사주세요. 내놨더니 살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살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6개월 안에 살 사람이 안 나타나서 이행강제금을 맞는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럴 때는 이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내 농지를 좀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에게 해야 되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합니다. O일까요, X일까요? X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거 사봤자 농사 짓지도 않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항상 매수 청구한다, 뭐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냐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처분 명령을 받으면, 뭘 받으면? 처분 명령을 받으면, 됐어요? 자,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자,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도 안 했어요. 안 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도 안 하면 뭐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도 농지의 소유와 관련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농지 소유에 관련된 거를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소유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 단 농지 법령에 소유의 예외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따라서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인정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를 운영하더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자들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뭐하더라? 상실하면 스스로 농지를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안에? 1년. 근데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처분 명령을 내려요. 됐어요? 그러면 몇 개월 안에 처분해야 돼요? 6개월. 근데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6개월 안에 처분도 안 하고 매수 청구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처분을 강제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다 요거를 지켜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나오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농지의 보존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작년 시험에는 농지의 이용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농지의 이용 중에 임대차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에 대해서요? 농지의 임대차에서 나왔는데 아까 임대차 설명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해드렸어요. 개념이 뭐라고요? 농지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차임을 받고 그 농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허락하는 계약 체계가 뭐라는 거예요? 임대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하라고요? 3년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미만으로? 3년 미만으로. 어떨 때냐면 임대인이 이런 사유, 무슨 사유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까 질병치료, 치약, 공직취임, 징집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를 줄 때는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그 3년 미만은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 지자체 알아요 몰라요? 국가 지자체는 믿는다 못 믿는다? 믿는다. 이자들은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 아니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예요. 다음과 같이 임대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찾으세요. 그래 놓고 5번에 그런 게 나왔어요. 국가나 지자체라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O. 무조건 되고 O예요. 그거.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개와 관련된 거니까 이 이용에 관련된 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개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내면 인간도 아니라고. 그 사람은 공법이라는 걸 중개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했더니 이번 시험에 임대차가 나온 거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엊그제 합격한 사람들이 좀 불러내서 저녁 늦게 술 한잔 먹으러 갔는데 갔더니 다짜고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농지 이용해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니 임대차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강의 안 해서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뭘 강의를 안 했다고 그래. 아니 공법에서 국가지자체 믿어 못 믿어? 믿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공법은. 그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임대차에서 답이 그거였었잖아. 에? 왜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어쨌든 뭐 임대 이용해서 안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그래서 틀렸잖아요. 그 사람이 잘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배우나 안 배우나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었다라는 것도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농지의 뭐라고요? 보전이에요. 이 농지 보전에 관련된 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